1991년 여름, 대전의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또 하나의 미스터리한 사건이 시작되었다.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김윤정 양은 평소처럼 친구들과 놀다가 저녁 무렵 혼자 집으로 귀가하던 중이었다. 그녀가 사라진 건 그날이 처음이었다. 아이의 부모는 저녁이 지나도록 딸이 돌아오지 않자 곧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동네 주민들도 수색에 나섰고 경찰은 인근 산과 하천, 폐가 등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김윤정 양은 어디에도 없었다.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진 것이었다. 이 사건은 대전 지역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 방송과 신문에서는 대대적으로 실종 소식을 다뤘고 전국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어떠한 실마리도 발견되지 않았고 결국 수사는 장기 미제로 전환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모두가 김윤정 양의 실종을 잊어갈 즈음 사건은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1994년 대전의 한 폐공장에서 불이 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화재는 금세 진압되었지만 불탄 공장 내부를 정리하던 작업자들이 무언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잿더미 속에서 어린아이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골이 나온 것이었다. 경찰은 곧바로 유골을 수거해 감식을 의뢰했고 국과수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발견된 유골은 3년 전 실종되었던 김윤정 양의 것으로 판명되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유골 주변에서 발견된 물건들이었다. 어린이용 운동화 한 짝, 머리핀, 그리고 태극기 문양이 새겨진 손수건. 이 물건들은 모두 실종 당시 김윤정 양이 착용하고 있던 것이었다. 하지만 공장은 사람이 거의 드나들지 않는 곳이었고 유골이 있었던 장소는 내부에서도 깊숙한 곳의 벽 뒤 공간이었다. 누군가 고의로 아이의 시신을 그곳에 숨긴 것임이 분명했다. 경찰은 폐공장 인근의 CCTV 자료와 인근 주민의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확대했지만 용의자는 끝내 특정되지 않았다. 단 한 사람, 과거 그 공장에서 일하던 40대 남성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으나 그는 이미 해외로 출국한 상태였고 이후 행방이 묘연해졌다. 그의 출국 시기와 아이의 실종 시기, 그리고 화재 발생 시점이 미묘하게 맞물려 있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다.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유골의 위치와 상태는 범인이 상당한 계획을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유골이 발견된 지하 구역은 일반적인 접근으로는 들어갈 수 없는 구조였으며 마치 누군가 장기간 그 장소를 범죄 은폐용으로 준비해둔 듯한 정황이 발견되었다. 게다가 유골 주변에는 정체불명의 고무끈과 금속성의 쇠사슬 일부도 발견되었고 이는 피해자가 구속당한 채로 오랜 시간을 보냈을 가능성을 암시했다. 이후로도 주민들 사이에서는 섬뜩한 소문이 퍼졌다. 공장이 불타기 며칠 전 밤늦게 공장 안에서 여자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 혹은 누군가 창문 너머로 긴 머리의 소녀가 앉아있는 모습을 봤다는 증언 등 괴담처럼 이야기가 번져나갔다. 사람들은 그 공장을 윤정이의 울음소리가 남은 곳이라 불렀고 아이들의 접근을 철저히 막았다. 이상한 점은 화재 자체도 자연 발화로 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초기 조사 결과 공장 내부에서 인위적인 가연성 물질이 다수 발견되었고 출입문 근처에는 외부에서 침입한 흔적도 있었다. 누군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일부러 불을 질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방화범 역시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결국 이 사건은 용의자 없이 미제로 종결되었고 김윤정 양의 죽음에 대한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로 남았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와 이름은 대전 시민들 사이에서 여전히 회자되고 있다. 누군가는 잊었을지 모르지만 또 누군가는 매년 그날이 오면 조용히 꽃 한 송이를 공장터 앞에 놓고 간다고 한다. 실종이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닌 누군가의 계획된 범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남긴 채 김윤정 양의 이야기는 지금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 조용히 살아 숨쉬고 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